자,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급수의 수렴 반지름을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보조 정리를 보죠. 이 보조 정리는 무한급수 수렴성에 대한 거듭제곱수 판정법인데, 수열 GN이 주어져 있을 때 GN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이 1보다 작으면 이 무한급수 GN, 시그마 GN은 절대 수렴하고, GN의 절대값의 n분의 1승 이것의 상극한이 1보다 크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열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GN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S라고 놓읍시다. 그럼 가변의 조건은 S가 1보다 작을 때였죠. S가 1보다 작으면 무한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S가 G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인데 이게 1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S는 1보다 작기 때문에 S와 1 사이에는 이 R이라는 양의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S가 G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수열에서 그 지표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이 GN의 절대값의 n분의 1승은 R보다는 작게 돼야 되죠. 이 상극한이 여기기 때문에 수열이 충분히 큰 부분은 이 R보다는 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조건은 다시 쓰면은 G의 절대값이 R의 n보다 작다는 것이 되죠. 이것과 이것은 이제 같은 말이 되고, 따라서 n이 대문자 n부터 무한대까지 GN의 절대값은 앞에서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GN의 절대값은 R의 n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 값보다 작게 되고, 이 값은 이제 R이 양수니까, 양이 상수니까 n이 0부터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무한등비급수고, 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왼쪽의 이 급수는 항이 양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합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인데, 위로 6이기 때문에 이 급수는 항상 수렴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무한급수는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S 상극한이 1보다 클 때를 보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S가 이 G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인데 이게 1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양의 상수 R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S는 G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이기 때문에 수열의 아무리 끝부분이 되더라도 이 S의 근처에 오게 되는 그 수열 GN의 절대값 n분의 1이 항상 S의 근처에 오게 되는 게 존재합니다. 즉, 아무리 임의의 자연수 n, 임의의 자연수 이 경우에는 n이 작을 때는 당연히 만족하고, 이 n이 아무리 커도, 자연수 n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어떤 n이 존재해서 S에 가깝게 된다. 즉, R보다는 더 크게 되는, GN의 절대값 n분의 R보다 더 크게 되는 게 존재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R의 n이
GN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R은 1보다 컸으니까 R의 n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n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GN이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 GN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항상 그런 n이 존재하니까 이게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항이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항에는 그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보조정리가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급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수렴 반지름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듭제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거듭제급수의 개수 an, 이 an의 절대값의 n분의 1, 이것의 상극한을 s라고 놓았을 때 이 거듭제급수의 수렴 반지름은 s분의 1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R, 수렴 반지름 R은 S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G0가 C까지 거리가 R보다 작으면 G0에서 거듭제급수는 절대 수렴함을 보이면 되고, 또 G0에서 C까지의 거리가 R보다 크면 이 거듭제급수는 발산함을 보이면 됩니다. 먼저 G0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작을 때 이 거듭제급수가 이제 절대 수렴함을 보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G0에서 C까지 거리가 이거고 이게 R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양의 상수 T가 존재하게 되죠. 우리는 S는 R분의 1이고 R분의 1인데 자, T는 R보다 작기 때문에 그 역수는 R분의 1은 T분의 1보다 작죠. 작게 됩니다. 그런데 이 S가 우리가 A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 AN의 절대값 n분의 1 수열이 충분히 큰 부분에서는 다 T분의 1보다 작게 되죠. 즉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이 자연수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그러면 이 AN의 절대값 n분의 1은 다 T분의 1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T분의 G0 빼기 C를 로라고 놓으면 그러면 T가 G0 빼기 C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로는 1보다 작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n이 대문자 n에서 무한대까지 그 항을 절대값을 쓰인 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 항을 통해서 지수 n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an의 절대값 n분의 1은 t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t분의 1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은 로가 되죠. 이 로는 1보다 작은 상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n이 대문자 n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n이 0부터 시작됐을 때 이게 무한등비 급수가 되는데 그 값이 1-로분의 1이죠. 이 부동식이 성립되는데 즉 왼쪽 항 이 급수 무한급수는 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한급수의 항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무한급수는 위로 6이 되기 때문에 부분합이 위로 6이기 때문에 이 무한급수는 항상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거듭적 급수는 G0에서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제 자, G1이 C까지 거리가 R보다 클 때, 그때 G1점에서 이 거듭적 급수는 이제 발산함을 보여야 되죠. 자, 그림과 같이 G1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G1분의 C분의 1은 R분의 1보다 작게 되죠. 그런데 R분의 1이 S였는데 S가 바로 AN의 절대값의 N분의 1의 상극한이었습니다. 상극한이기 때문에 이 수열 AN의 절대값의 N분의 1이 아무리 커도 이 S 상극한에 가깝게 오는 이것의 급수가 항상 그 항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여기서 임의의 자연수는 n이 아무리 커도 n보다 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 항이 g의 1 빼기 c의 절대값보다 큰 그래서 이 s에 가까운 항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n 앞에서 n 같은 n인데 an의 절대값 곱하기 g1 빼기 c의 절대값 n, 이것에 해서 n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의해서 이 부등식이 되는데 이게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이죠. 그것의 n승도 당연히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거듭적 급수는 아무리 n이 커져도 이게 0이 아닌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항이 g가 1일 때 0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적 급수는 G1에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적 급수의 수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거듭적 급수가 주어지면 이 개수 an의 절대값을 n분의 1에 상극하는 s라고 놓으면 s분의 1, 이게 바로 이 거듭적 급수의 수렴 반지름이 됩니다. 자, 비슷한 것으로, 자, 앞의 정리는 상극한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 개수의 an의 절대값 n분의 1의 상극한을 계산하는 건데, 개수의 절대값 n분의 1승이 구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이제 이번 정리는 이제 여러 경우에서 좀 구하기 쉬운 경우인데, 앞의 정리는 상극한에 대한 건데, 상극한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정리는 거듭적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 개수에서 a의 n 플러스 1분의 an의 절대값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 거듭적 급수의 반지름은 r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리는 이 개수에 대해서 이 극한인데,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정리는 상극한인데, 상극한은 항상 존재하는 값이죠.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해서 항상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는 극한입니다.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는 극한이 존재하면, 그럴 때 이 거듭적 급수의 수렴 반지름은 r이다는 것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과 마찬가지로 G0이 C까지 거리가 R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G0에서 거듭적 급수가 절대 수렴함을 보이고, 뭐 G0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클 때 그 G0에서 거듭적 급수는 발산함을 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되죠. 먼저 첫 번째 것을 보이겠습니다. G0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작을 때 이 거듭적 급수는 절대 수렴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G0에서 C까지의 거리가 R보다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상수 S가 존재하게 되죠. 양의 실수 S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R은 AN 플러스 1분의 AN의 절대값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N이 충분히 크면은 이것은 R 근처에 놓이게 되죠. 이 수열은 R 근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대문자 N이 충분히 크면 이 대문자 N보다 더 뒤에 나오는 이 N에 대해서 이 극한의 절대값은 S보다는 크게 됩니다. R 근처에 놓이기 때문에 S보다는 크게 되죠. 근데 이 부동식은 AN 플러스 1의 절대값 곱하기 S는 AN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부동식은 이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문자 N에 대해서 AN의 절대값 곱하기 SN을 A라고 놓으면, 그러면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SN 플러스 1은 SN을 빼면 SN 플러스 1의 절대값 S가 되는데, 앞에 의해서 이거는 AN의 절대값보다는 이 파란 부분이 AN의 절대값보다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이 A인데, 즉 이것은 A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AN 플러스 2의 절대값의 SN 플러스 2도 S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AN 플러스 1의 절대값보다 작죠. 근데 이 값은 앞에서 보인 것 같이 이 값은 A보다 작습니다. 앞에서 보였죠? 이것은 A보다 작다.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이 뒤에 부분 이게 다 A보다 작다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절대값 SN은 A보다 작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를 S분의 G0 빼기 C라고 놓으면, 그러면 앞에서 G0 빼기 C의 절대값은 S보다 작기 때문에 이 로는 1보다 작은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N이 대문자 N부터 무한대에서 AN G0 빼기 C의 N승의 절대값을 놓으면, 그러면 자, 우리가 S를 집어 넣으면 AN의 절대값 SN은 S분의 G의 절대값 C의 절대값의 N승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N의 SN의 절대값은 A보다 작죠. 그리고 이것은 로의 N이 됩니다. 여기서 이 부등식은 이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적 급수는 1 마이너스 로분의 A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이 왼쪽 것은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거듭적 급수는 이 부분합이 위로 6이니까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따라서 거듭적 급수는 G0에서 절대 수렴합니다. 자, 이제 자, G1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크면, 그러면 G1에서 거듭적 급수가 발산을 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G1에서
G1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과 같이 G1에서 C까지 거리가 R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양의 상수 S가 존재하게 되죠. 근데 R은 이 A n 플러스 1분의 AN의 절대값의 극한이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면 이 값은 S보다 작게 돼야 되죠. 극한이 이제 이 R 근처에 모여야 되니까 S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해서 이 n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 소문자 n에 대해서 이것의 절대값은 S보다 작습니다. 자, 이 부등식은 a n 플러스 1의 절대값 곱하기 S가 a n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등식이죠. 그러면 a를 a n의 절대값 Sn으로 놓으면 n 플러스 1에 대해서는 a 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S n 플러스 1은 자, 이것을 S로 빼내면 나머지가 a n 플러스 1 곱하기 절대값의 S가 되는데 앞에서처럼 이 값은 AN의 절대값보다 크죠. 근데 AN의 절대값 곱하기 SN은 바로 A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A보다 큽니다. n 플러스 2의 경우에 a n 플러스 2의 절대값의 S n 플러스 2 이것은 S n 플러스 2를 묶으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a n 플러스 2의 절대값 S는 a n 플러스 1의 절대값보다 크죠. 근데 a n 플러스의 절대값 S n 플러스 1은 앞에서 a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a n 플러스 2의 절대값 S n 플러스 1은 a보다 큽니다. 쭉 이렇게 보여서 계속 모든 게 다 이 대문자 n보다 다 크면 a n의 절대값 S n은 a보다 크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를 S분의 G1 빼기 C로 놓으면 앞에서 S는 G1 빼기 C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큰, 로는 1보다 큰 수가 되죠. 그러면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G의 n의 G1 빼기 C의 n승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AN의 SN을 집어넣으면 이 뒷부분이 이제 S의 GM 빼기 C의 N승 이게 나오고 앞에서 AN의 SN의 절대값이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로의 N승이 되는데 자, 로의 N승은 1보다 컸습니다. 로의 N승은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A보다 크게 되죠. 이 항이 A보다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G1에 대해서. 따라서 이 거듭축 값은 G1에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